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리송하고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 얼마 전에 모친 건강 이후로 캐나다로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또 모친은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지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유천 씨 구속이 됐는데 오늘 자기가 사실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그러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만 해도 황하나 씨가 진술했을 때 즉각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마약 한 적이 없다. 모든 조사 다 응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염색도 하고 제모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나는 주기적으로 제모한다. 그러면서 또 부인했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가수에서 검사를 했는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체내에 필로폰이 들어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댓글도 올라왔더라고요. 미세먼지 통해서 들어갔나 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봅니다.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마약 투약 안 하셨다는데 왜 양성 반응 나온 건가요? 마약 구매한 투약 다 하셨나요? 구매한 마약 다 투약하신 시스템의 생기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사 결과 양성 나오셨는데 아직도 투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황하나 씨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세요? 영장 심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최진영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검사하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완전히 제모를 하고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죠. 예. 더불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와 관련해서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부인하고 나면은 그것을 나중에 자백할 경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처음에 강하게 부인해 놓으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백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 조사를 하면서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가 물적 증거를 들이대니까 거기에서 결국 무너졌는데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예. 했다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3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을 그 정리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그 자백을 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본인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두려웠다라는 그 상황이 아마 예. 이것까지 했는데 빨리 자백했으면은 불구속 수사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팠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노영 변호사, 지난번에 로버트 할리 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본인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도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구속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최진여 변호사 말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예. 지금 자충수를 둔 거죠. 예. 박유천 씨가. 본인은 아마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일단 마약 투약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좀 참작이 됩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죠. 본인이 지금 혐의 사실 대부분 처음에 거짓말을 시인하고 있다. 했어도. 네, 그렇죠. 뭐 심경의 네.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마약 관련해서는 특이한 게요. 예컨대 현대가에 있는 정모 씨 같은 경우에 계속 외국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 그다음에 황하나 씨, 그다음에 SK의 최모 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고 예. 발부가 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버트 할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게다가 그 예나라고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영장의 발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뭐 짚기는 어렵지만 아주 일관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박유천 씨 앞으로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밝혀질지 궁금한데요. 아리송하고 궁금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지호 씨인데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상당히 관심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에 장자연은 사라지고 윤지호 진실 게임으로 본질이 변질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캐나다로 출국하던 당시에는 고소건이 하나 있었죠. 그랬는데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를 뵈러 간다라고 했다가 캐나다에 도착해서는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너무 창피하다. 앞으로는 UN, CNN과 접촉하겠다. UN, CNN은 보도기관인데 UN하고도 접촉하나요? 자, 장자연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던 김대호 기자는 윤지호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지호 씨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김수민 작가의 변호사 박훈 변호사는 윤지호 씨의 사기 행각을 오히려 CNN에 제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싸워야 할 대상은 윤지호가 아니라 부정한 권력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싶은 건 사실 말씀 못 드렸는데 엄마가 한국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의료 혜택이 전액 무상이에요. 엄마가 시민권자여서. 하지만 수술 일정이 몇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1년 정도. 그래서 오셨는데 조직 검사만 하고 결과도 못 듣고 엄마가 너무 불안하시고 엄마를 협박하고 사실은 심리치료사라고 한 게 저희 엄마예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국 너무 미디어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딴 식으로 기사 쓴 거 분명히 책임지시고요. 앞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거고 UN과 접촉할 거고 CNN과 접촉할 겁니다. 양심도 없고 비도덕하면 할 수 있는 게 언론 조작밖에 없고 댓글 조작밖에 없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인간답게 사십시오. 동물도 이런 식으로는 안 살아요. 하이에나도 이거보단 나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 떳떳합니다. 앞으로도 떳떳하게 살 거고요.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쓴 목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을 기하로 하여 법 위에 30명의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 운운하며 마치 신변 위협을 받는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예, 황장수 소장. 저는 저분이요. 그렇게 창피하고 유치한 언론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한국 언론에 출연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뭐 한국 언론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분에 대해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저분이요. 이 양심적인 제보자, 증인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나타났다가 끝이 이상하게 흐지부지 돼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증인의 신분을 저분을 보면서 저렇게 위대한 신분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자, 저분이 그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뭐 아까 자세한 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분을 갖다가 캐나다에서 비행기 표도 지금 제공했대요, 정부에서요. 숙박비를 경찰이 제공한 것만 해도 900만 원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일비까지 줬대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개인이 지금 후원을 국내외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적 경호원 2명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고 24시간. 그리고 그 경호원 지금 숙소까지도 경찰이 제공했대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지금 경호 5명을 붙였습니다. 경정을 팀장으로 해서. 그리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신변 위협이 어떤 것인지 검증된 게 없고 경찰 조사 결과 전부 허위로 드러났어요. 저보고도 저분 배경이 도대체 뭐냐 했더만 선처는 없다고 저를 겨냥했어요. 언론에 대고 선처는 없다 하더만은
선처는 없으려면 뭘 좀 하고 가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 저분이 도대체 배경이 뭔지 황 궁금합니다. 소장님도 뭔가 걸려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저분한테 내가 그랬죠. 하도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길래 예. 도대체 배경이 뭐길래 저분한테는 전부 저렇게 쩔쩔매냐. 예. 그 말 했더니만 저보고 선처는 없다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선처는 없으면 뭘 하고 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준비할 줄 모르죠. 제발 좀 하라 그래요. 그냥 관계 선처죠, 뭐. 예. 노영희 변호사,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왜, 지금 사실 윤지호 씨가 등장했을 때 조금 장자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사실 어떤 게 진실인지 갑자기 막 우리 스스로가 헷갈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고 저는 박훈 변호사님도 되게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윤지호 씨 개인이 뭔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또 윤지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갔는지 예. 갈 때만 해도 엄마가 4월 4일부터 아프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사건이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안민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건이 자꾸 산으로 가고 있고 예. 윤지호 씨가 중심이 돼버리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사실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윤지호 씨는 한국에 있을 때 변호인을 선임을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히 변호인 특별히.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 최진영 변호사.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실질적으로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이란 것을 만들었고 안민석 의원이 거기에 간사 역할을 하면서 예. 이 여러 가지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 씨의 진실을 향한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국회의원이 나서서 잘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이 윤지호 씨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윤지호로 갈 것이 아니고 장자연에게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여당 측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핵심을 밝혀줄 사람이 윤지호 씨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장자연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2번이나 이제 무혐의를 했던 사건이고 오래전의 사건인데 이 제보자가 우리 황장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경이 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 윤지호 씨는 맞춤형 제보자예요. 이 검찰에서 유죄를 만들기 위해 장자연 씨 가해자에 대한 유죄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제보자인데 그게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도피를 해버린 거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정권에서 하는 사건들 보면은 왜 그 공감병 갑질 사건의 그 왜 박찬주 대장도 그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일부 술의 혐의 조금 된 거 빼는 술의 혐의도 무죄가 나왔고, 네, 김영란법만 김영란법 유죄입니까? 항소심에서. 네, 항소심에서 그거 보면서 너무 끝까지 그냥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참 뒤끝이 씁쓸합니다. 예, 자, 거짓말 시리즈 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중천 씨. 지금 그동안에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맨 처음에만 해도 뭐 꽃뱀들의 주장에 언론이 놀아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무엇을 노린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관련된 녹취가 있나요? 그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그 별장 영상 직접 찍으신 게 맞나요? 외에는 본 적 없어요. 김학의 전 차관 광주고검장 했을 때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골프 접대 이후에 검사장. 자, 최진영 변호사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와서 인정한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저도 그 인터뷰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무고하다. 이미 사건이 2차례에 걸쳐서 무혐의가 났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무혐의가 났는데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부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관계나 본인의 법적 책임 이 부분이 탄탄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 본인의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이 방어할 논리를 과연 이 검찰에서 어떻게 깰지 과연 깰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은 처벌을 안 받을 거라는 자신감에서 그랬을까요, 노영희 변호사? 공소시효 논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뇌물을 액수도 사실 적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 피해 여성이 또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